3.1절 동국대에서 열린 제45회 만해 100일장이 한강 노벨상 효과로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만해 대상은 고등학생 시 부문 이시우 군에게 돌아갔습니다. 태극기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3.1절을 기려 연극 초월과 진관사 태극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배우와 관객들이 106년 전 그날처럼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금정총림 범어사가 3.1절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서울 봉은사가 건강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신도들이 BBS 만공회에 대거 가입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화콘을 기리는 제45회 만해 100일장이 3.1절에 열렸습니다. 현 윤재홍 동국대 총장이 1회 대상 수상자이고 또 한강 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등 유서 깊은 대회인데요. 한강 노벨상 효과로 참가자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를 잃은 뒤 때때로 근심 띄운 구름 쏟아지는 빛발 속에서도 조상의 통곡을 보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19년 7월 서대문 감옥에서 작성한 독립선언문입니다. 일본인 검사에게 민족이 겪는 아픔과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유려한 문체로 써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은 스님의 명징한 글을 통해 지금까지 대중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결의의 가슴에 민족 사상을 불어넣은 만해 스님을 기리는 제45회 전국 만해 100일장이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문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 또한 그러한 문학적 사명을 가슴에 품고 시대를 밝히는 글을 써 내려가시기를 믿습니다. 펜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깨웠던 선각자처럼 참가자들은 신중을 기해 글을 써내려갑니다. 광장, 멀리 그리고 가까이, 가죽 소파, 무음, 멈춰있는 것은 100일장 시작 10분 전 뽑힌 글재들은 개인 경험부터 시대, 사회에 대한 단상까지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로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시선을 자유롭게 담아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이제 시에다 잘 녹여낼 수 있어요. 상을 너무 사랑이 많아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험 쌓아간다라는 마음으로. 특히 올해 참가자는 1,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00여 명이 늘어나 미래의 한강 작가를 꿈꾸는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과거 한강 작가가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도 문학 꿈나무들에겐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동안 책도 조금 유명하다는 것들 좀 많이 읽었고 평소에도 학원에서도 그 글쓰기 연습을 자주 했어요. 만해 대상은 고등 시 부문 이시우, 만해상은 고등 3문 부문 양윤서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은 이달 말에 열립니다. 한강 열풍과 문학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따라 만해 100일장은 앞으로 단편 소설이나 웹툰 등 응모 부문을 더하고 역대 수상자들과 떠나는 문학 여행, 기성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꾸릴 계획입니다. 만해 스님의 숭고한 애국심과 삶의 흔적이 오늘날의 언어와 문학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얼마 전 국회 본관 정면에 진관사 태극기를 본뜬 대형 태극기가 내걸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안타깝게 옥중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 태극기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 창작극이 공연됐습니다. 같은 날에 입적한 만해 스님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독립운동의 순간을 재현한 공연은 나라 잃은 울분과 만세운동의 환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서울 은평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람객들이 모두 일어나 소리 높여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 공연인 초월가 진관사 태극기 공연 후 누군가의 제안에 다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초월 스님을 중심으로 2009년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가 제작되기까지를 창작극으로 풀어냈습니다. 지난 2023년 광복절 기념으로 제작했던 공연에서 구성과 음악, 안무를 크게 바꿔 새로운 극으로 완성했습니다. 네, 우리 초월 스님께서는 일장기에 덧그린 태극길에서 항일 운동을 해서 일본에 이제 억압받는 그거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픽션을 넣어서 초월 스님과 만해 스님이 이제 넋이 나와서 어떻게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까지의 초월 스님은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나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고 1944년 청주 교도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했던 스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 독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태극기의 존재는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 공사에서 드러났고 90년 만에 광복된 조국에 내걸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6월 29일 같은 날 입적한 불교계 독립운동의 거목 초월 스님과 만해 스님의 넋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해 감동과 여운을 전했습니다. 백초월 스님이랑 모든 사람들이 대항 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생각나요. 뭔가 울컥했어요. 이날 공연을 관람한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내년에는 은평예술회관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월 스님의 연극이 올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3.1절을 맞아 기념 행사가 보행됐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1일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 이윤희 신도 회장, 신행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호 스님은 부산의 3.1운동을 주도한 범어사는 불교개혁과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산실이라며 순국선열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주독립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기억상자 기획전을 관람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문화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고전 문헌학자 배철현 박사가 서울 봉은사에서 특강을 갖고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해온 불교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주지 스님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천수가 경내를 뛰어다니는 서울 봉은사. 법당 내 설치된 화면 속에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 동물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봉은사가 고전 문헌학자 배철현 박사를 초청해 특별한 의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나된 독립의지로 일제에 항거했던 3.1절마저 극단적 정치 분열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오늘날. 배철현 박사는 인류가 희망을 갖기 위해선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해오던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대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배 박사가 꺼내든 사진은 3만 년 전 인류의 흔적. 프랑스 중서부 쇼베 동굴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와 늑대가 함께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었습니다. 배 박사는 당시 생존을 걸고 경쟁해온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등 다양한 인류의 종들 중 살아남은 것은 호모사피엔스였고 그 배경엔 개와 인간의 동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호모사피엔스는 개의 조상인 늑대를 길들여 춥고 어두운 밤을 안전하게 보내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고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개들이 지켜주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충분히 잠을 자면서 이제 자신이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배 박사는 인간이 개의 연민을 가졌듯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라면서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려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 기대해 본다며 이제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자연과 생명 중심으로 바꿔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컴패션으로 오늘날까지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누군가 나에게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이게 인간의 유전자에 다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에 다 있어요. 이걸 발휘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한 거예요. 이번 배철원 박사의 특강은 생명 종준 사상을 기반으로 한 반려문화 정착운동 미앤펫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불교계도 달라지는 반려문화를 반영해 반려동물 천도제를 봉행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고 봉은사도 지장제일이나 백중 때 동물들의 위패를 올려둘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생명에 차별을 갖지 말라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려동물과의 곁살이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오늘날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신도들이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인 만공회에 대거 가입하는 등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열린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4부대 중은 1,080만 원을 후원하는 백년을 비롯해 108만 원을 후원하는 홍련과 매달 10,000원 이상 후원에 가입하며 BBS 사업 건립과 방송 포기를 위한 불사의 힘을 보탰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집이 없어요. 계속 셋방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셋방살이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셋방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구큰절주지 대륜 스님은 BBS 불교방송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수행과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만큼 만공회 동참이 곧 불법수호의 실천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이 인재불사를 위해 시작한 법계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로 20회째를 맞았습니다. 운문사는 지난달 말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스님 4명과 고려대와 독일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불자 3명 등 모두 7명에게 장학금으로 각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회주 명성스님과 주지 은광스님은 후학스님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하며 불교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계 장학금은 지난 2000년 명성스님의 고희를 기념하는 서예전 수익과 사제를 출연해 조성됐으며 2003년 1회 장학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38명에게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불교의 큰 동향이 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 밖에 명성 스님은 법륜 비구니회 장학회를 발족해 대학원과 석 박사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법계 문학상을 제정해 불교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원적에 든 영축총림 통도사 축서암 감원 목산당 지은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지난달 말 영축총림 통도사 송수정 앞에서 거행된 연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와 전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과 전 주지 원산스님, 현문스님, 영배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연결식에 이어 연화대에서 답의식이 거행됐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은 산중을 대표해 대종사는 평생을 가람수호와 전법 교화에 힘썼고 통도사에서 모든 것을 회양했다며 속히 사바세계 영축산으로 나투어 생전에 다 못한 원력불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광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은사스님을 황망히 떠나보내게 돼 큰 참회를 한다며 앞으로 어른스님의 모습을 본받아 수행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산당 지은대종사는 통도사와 표충사, 울산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지난달 26일 통도사 축서암에서 범납 68년 세수 8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대종사는 사바의 문을 닫고 열반에 들고자 한다. 그러나 할 얘기가 있어 잠시 망상에 머문다. 진어공에 다시 무엇을 언급하랴. 무자가 본성이로다. 나 이제 정멸보궁으로 귀의하노라. 시방 삼보여 영원히 함께하소서라는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해사 79기 불자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가 진해 호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증명법사 지현스님은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내듯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소위로 인간하는 불자 해군 사관 생도는 46명입니다. 다음 달 졸업과 인간을 앞두고 이날 진해 호국사 법당에는 100여 명의 후배 사관 생도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또한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와 진각종 부산교구청, 진해 사암연합회, 국군불교 총신도회, 국군예비역 불자연합회와 부산간암사 등에서 동참했습니다. 충성심, 명예심, 희생정신이 충만한 군인정신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해군의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79기 불자 생도들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인간 축하법회에서는 자비 이타행을 실천하며 생도 간 화합에 기여한 졸업생들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과 포교원장, 군종 특별교구장, 국군불교 총신도회, 국군예비역 연합불자회장 등의 표창장과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스님은 기이하는 기도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사관 생도들에게 군인으로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줬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을 찾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평화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보살에 가야 될 길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모두도 편하고 안정된 곳을 가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를 썩여서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자기와 있는 데는 곳에 연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보살로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생도들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인공으로서 결의의 방패가 되고 나라의 주축이 되는 대한민국 해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